아저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를 꼭 만나셔야 해요. 전화를 받자마자 20해 전 우리 딸을 망가뜨린 그 혜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날의 진실 그리고 지숙이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보여드릴 게 사과가 아니라 뭔가를 보여준다고. 혜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숙이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단 말 없던 아이. 생방송 무대에서도 차갑게 고개만 숙였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화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 역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발 와주세요. 혜정의 목소리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보여드릴 게 있다.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걸까? 그때 뒤에서 지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구야?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지숙은 방문을 살짝 열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이야. 지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래? 만나자는데. 지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쪽 손이 문틀을 꽉 잡았죠.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지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숙아, 내가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러자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응? 나도 궁금해. 지숙은 천천히 문을 더 열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뭘 보여주려는 건지, 진짜 사과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지숙의 손이 한쪽 볼의 흉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은 적 없던 그 흉터를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뒤틀렸습니다. 20년 동안 집 밖도 못 나가던 우리 딸이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빠도 같이 갈게.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도망치지 말자. 다음 날 오후 3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어요. 우리는 역 앞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숙은 마스크를 쓴 채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떨려. 나도. 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지숙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혜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혜정을 만나기 하루 전 혜정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소속사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대표와 매니저, 법무팀까지 전부 모여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혜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차갑게 서류를 밀어냈어요. 혜정 씨, 계약 해지 수순 들어갑니다. 혜정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계약 해지요? 광고주 5곳에서 위약금 청구 들어왔어요. 드라마 제작사도 손해배상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계약 해지. 그 단어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혜정아, 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사과요? 그래.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빌어. 언론 앞에서든 직접 찾아가서든.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과.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혜정에게는 죄책감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버지. 혜정은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오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20년 동안 내 이미지 관리한 게 뭐 때문이었어?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지금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혜정은 눈물을 삼켰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당장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해. 무릎 꿇고 울고 빌어. 뭐든 해서 이 사태를 막아. 근데는 무슨 근데야? 오진수는 소리쳤습니다. 너 30살까지 딱 2년 남았어. 그때까지 재벌가 며느리 자리 못 잡으면 넌 그냥 끝이야. 알겠어? 아빠, 나는 그냥 넌 내 딸이 아니라 프로젝트야. 실패하면 버려지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재벌가 며느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그 말만 들으며 자랐어요. 넌 예쁘게 자라서 좋은 집안 며느리 되는 게 목표야. 공부는 적당히 해. 대신 외모 관리는 철저히. 연예인 해봐. 이미지 쌓아놔야 나중에 시집갈 때 유리해. 혜정은 그 말대로 살아왔습니다. 20살에 연예계 데뷔. 20대 내내 국민천사 이미지 유지. 그 모든 게 아버지가 짜놓은 계획이었어요. 목표는 단 하나. 30살 전에 대기업 회장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 그러면 오진수는 사돈 자격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과하면 돼. 그냥 사과하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일 오후 3시.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앉아 있었죠. 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숙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죠. 앉으세요. 혜정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혜정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김이 이미 다 식어 있었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지숙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요. 저는 혜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카페 안에 낮게 깔렸어요.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끝이 흔들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일 정도로 깊게요. 지수가 정말 미안해. 카페 앞 몇몇 손님들이 힐끗힐끗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정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돈이야? 응.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진 않지만 제가 지금 모아둔 거 전부예요. 지숙은 봉투를 보다가 혜정을 똑바로 봤어요.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과하는 거야. 돈으로? 미안해. 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거짓말. 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눈빛엔 미안함이 없어. 혜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숙아, 나 진짜. 넌 그냥 무서운 거야.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나한테 사과하는 척 하는 거지. 혜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해서 말했잖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다고. 그건, 혜정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뭡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의 진실이요. 지숙이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요. 그게 뭡니까? 혜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수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일기장이야. 혜정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20해 전, 그때 내가 쓴 거야. 지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래 있었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그리고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아빠가 나를 때렸다. 1등 아니라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학교에서 약한 애들 괴롭히면 아빠가 칭찬해준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피해자였어. 뭐라고요? 아빠한테. 혜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날 그렇게 키웠어. 약한 애를 짓밟아야 강한 애가 된다고. 그래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갈 수 있다고. 지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그게 변명이 돼? 안 돼.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 아니야.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나도 그때 무서웠다고. 저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엔 혜정의 상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폭력, 강요된 완벽함, 그리고 왜곡된 가르침. 이걸 왜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혜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지숙이가 당한 건 내 잘못이 맞는데. 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만든 건 내 아빠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지숙은 혜정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는 해.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용서는 못해. 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나한테 한 건 내 잘못이야.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때였습니다. 혜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 아빠. 혜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혜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정 씨, 네, 당신 아버지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혜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연락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혜정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다시 한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받아줘. 그럼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진다고? 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나한테 돈 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숙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손님 몇몇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혜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수가 목소리 좀 낮춰줘.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어때? 지숙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한쪽 볼에 흉터가 드러났어요. 혜정은 그 흉터를 보고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지숙의 손이 흉터를 가리켰어요. 20해 동안 단 하루도 이걸 잊은 적 없어. 근데 넌 지금 돈 몇 푼으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지수가 나도 지금 힘들어. 힘들다고? 지숙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나보다 더 힘들어? 20해 동안 집 밖도 못 나간 나보다? 혜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숙아, 진정해. 아빠, 나 진정했어. 지숙은 혜정을 똑바로 봤어요. 난 그냥 궁금해. 이 사람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지금 다 무너졌어. 광고 다 끊기고 드라마 잘렸어. 너 때문에.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정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막았어요. 미안,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 지숙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한테 뜨거운 물 쏟은 건 너야. 거울 깨뜨려서 내 얼굴 그은 것도 너야. 계단에서 밀어서 팔 부러뜨린 것도 너고.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너진 게 내 잘못이야? 아니. 혜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넌 변하지 않았어.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해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숙아, 제발. 혜정이 지숙의 손목을 잡았어요. 지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의 눈빛이 변했어요. 20년 전 그때의 눈빛으로요. 그래. 혜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뭐? 너 피해자인 척 좀 그만해.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약해서 당한 거야. 약해서.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혜정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학교에서 센 애들은 안 당해요. 약한 애들만 당하죠. 지숙이가 약해서 당한 거예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혜정 씨,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요? 혜정은 웃었어요. 차갑게요. 그때 재밌었거든요. 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재밌었어요. 내가 우는 거, 도망가는 거, 바닥에 쓰러져서 떠는 거, 다 재밌었어요. 혜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한 건 진심이었어. 근데 용서 안 해줄 거면 나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한 명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하고요. 다른 테이블 손님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혜정의 팔을 붙잡았어요. 혜정 씨, 당신 지금 놔주세요. 혜정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가세요. 가라고요? 네. 가요. 돈도 필요 없으면 그냥 가라고요. 혜정은 지숙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 도망가. 넌 평생 피해자로 살 거잖아. 지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숙아.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그렇게 숨어 살아.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지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안에선 3명의 손님이 방금 촬영한 영상을 각자의 SNS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민천사 오혜정, 피해자 조롱 현장 포착. 그날 밤 11시, 혜정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대표, 매니저, 법무팀 모두 무시했어요. 됐어. 이제 됐어. 혜정은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그때 문이 쾅 열렸어요. 아버지 오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너 뭐 한 거야? 오진수는 휴대폰을 혜정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혜정이 소리치는 장면. 내가 약해서 당한 거야. 그때 재밌었거든요. 조회수 100만, 댓글 수천 개. 혜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 이게 뭐야? 오진수는 휴대폰을 혜정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화면 속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약해서 당한 거야. 그때 재밌었거든요. 혜정은 휴대폰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언제긴 뭐가 언제야. 오늘 오후에 찍힌 거잖아. 오진수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죠. 조회수 100만이야. 100만? 댓글 5천 개 넘어갔어. 혜정은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오혜정 본색, 2위 오혜정 피해자 조롱, 3위 오혜정 영상.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천사 탈승 가해자, 결국 본색 드러내. 오혜정, 사과는 쇼였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재밌었다는 발언에 네티즌 분노 폭발. 혜정은 기사를 하나 클릭했어요.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표정, 자신의 눈빛,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진짜 최악이다. 사과가 다 쇼였네. 이런 인간이 국민천사? 지숙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혜정 완전 끝났다. 혜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나는 닥쳐. 오진수는 소리쳤어요. 20년이야. 20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게 한 짓이 이 난리를 만들었어? 오진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리는 이제 글렀어. 누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겠어? 아빠,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졌어. 오진수는 혜정을 노려봤어요. 넌 내 딸이 아니라 프로젝트였어. 근데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혜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없어. 오진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 호적 정리 들어간다. 호적 정리요?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오진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혜정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집, 깨진 휴대폰, 그리고 멈추지 않는 전화벨 소리. 혜정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 집 거실.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우 오혜정 씨의 학교 폭력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후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혜정이 소리치는 장면. 내가 약해서 당한 거야. 지숙은 제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다 봤어. 응. 저는 지숙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모르겠어. 지숙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건 고마운데. 근데 왠지 더 무서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럼 안 봐도 돼. 아빠는 어때? 뭐가? 혜정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지숙은 조용히 물었어요. 시원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도. 지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복수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복수는 원래 그런 거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무너져도 내 상처가 아물진 않거든. 지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나아가면 돼. 저는 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정이가 무너지든 말든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야. 지숙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응,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더욱 난리였습니다. 혜정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0개를 다 차지했어요. 댓글 수는 10,000개를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죠. 소속사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혜정과의 전속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광고주들도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드라마 제작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고요. 혜정은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 한 장, 호적 정리 동의서,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도장을 내밀었어요.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호적에서 파인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갔습니다. 혜정은 그 자리에서 오진수의 딸이 아니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혜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혜정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매니저. 혜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혜정아, 나야.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야?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나오지 마. 밖에 기자들 진치고 있어. 혜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괜찮아요. 이제 숨을 것도 없어요. 혜정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혜정 씨, 한 말씀만.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은? 아버지와 호적 정리 소식이 사실입니까? 혜정은 고개를 숙이고 기자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빠가 날 버렸어. 그럼 나도. 혜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혜정은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현관문 앞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노트북 앞에 앉아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전부 아버지 오진수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혜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USB에 파일을 옮기는 중이었죠. 복사 진행률 87%. 혜정은 화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빠,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나 혼자만 무너질 순 없지. USB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혜정은 USB를 뽑아 작은 지퍼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기자회견 담당 PD. 혜정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혜정입니다. 혜정 씨, 기자회견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모레 오전 10시 맞죠? 맞습니다. 장소는 호텔 컨벤션홀이고요. PD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 말씀하실 건지 미리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날 가면 아실 거예요. 혜정 씨, 혹시 또 무슨... 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같은 시각, 우리 집 거실.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혜정 씨가 모레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숙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혜정이가 기자회견한대? 그러네. 저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지숙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또 사과하려나? 글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혜정 얼굴이 사과할 사람 같진 않았는데, 그럼 뭐, 모르겠어.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어쨌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도 궁금하긴 해. 지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혜정을 검색했어요. 관련 기사가 수십 개 떴죠. 오혜정, 모레 기자회견 무슨 말할까? 호적 정리 후 첫 공식 석상. 네티즌 또 쇼 아니냐 의구심. 댓글을 내렸습니다. 또 거짓말하려는 거 아니야? 사과 안 받음. 그냥 조용히 살아. 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 반응이 다 차갑네. 당연하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카페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믿겠어? 아빠, 응? 나 회견 보고 싶어? 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정이가 뭐라고 하는지. 왜? 모르겠어. 지숙은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냥 궁금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럼 같이 보자. 응.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 왜? 혜정이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교육부 국장실, 오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오혜정, 모레 기자회견 예고. 오진수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책상 위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 미친년이. 오진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불안했습니다. 혜정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비서가 노크했어요. 국장님,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네. 오진수는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장관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예. 오진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국장. 네, 장관님. 자네 딸 말일세. 오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자회견 연다던데. 예. 무슨 말 하려는지 아나?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자네 딸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오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맞게. 예. 기자회견 취소시키라고. 장관이 책상을 탁 쳤어요. 자네 딸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걸 왜 가만히 두나? 장관님, 제가 이미 호적에서. 호적이 문제가 아니야. 장관은 소리쳤습니다. 자네 딸이 잘못 말하면 교육부 전체가 욕먹어. 오진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틀 안에 해결하게. 못하면 자네 자리도 보장 못해. 알겠습니다. 오진수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혜정이. 오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정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죠. 오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오진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넌 정말 끝이야. 전송 완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엔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15통,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죠. 혜정은 문자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당장 전화해. 기자회견 취소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후회한다. 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와인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 이미 했어, 아빠. 혜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USB 하나. 그 안엔 아버지를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레면 다 끝나. 혜정은 USB를 꽉 쥐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레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컨벤션홀. 기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20대도 넘게 설치돼 있었죠. 연단 위엔 마이크 하나. 그 앞엔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지숙은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시작한다. 화면 속에서 혜정이 등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걸어가는 혜정.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혜정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습니다. 수척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오혜정입니다.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과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폭로하러 나왔습니다. 지숙이 숨을 삼켰어요.
저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혜정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 안에 20회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혜정은 USB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아버지 오진수는 교육부 국장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혜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회 동안 자신의 권력으로 수십 건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약한 애들 짓밟아야 내가 산다. 그게 세상 사는 법이다. 홀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아버지는 권력으로 덮었습니다. 혜정은 USB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학교에 전화해서 사건 무마, 피해자 부모에게 돈으로 합의 종용, 심지어 교육청 담당자에게 압력 넣어 기록 자체를 삭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 USB 안에 전부 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까지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학교 측에 연락했음. 조용히 넘어갈 거야. 피해자 부모 만나서 합의금 얘기했어. 5천 해결. 교육청 과장한테 말 잘해뒀어. 기록 안 남아.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다음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오진수의 목소리. 이번 건 얼마면 돼? 3천? 좀 많은데. 2천으로 해. 알았어. 내일 만나서 주지.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혜정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만들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위해 제 인생을 설계했고, 제 이미지를 관리했고, 제가 저지른 범죄들을 덮었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제가 실패하니까 호적에서 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혜정 씨는 지숙 씨에게 진짜 사과하신 건가요? 혜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과요? 기자가 다시 물었죠. 네. 진심으로 사과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요? 그 한마디에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요. 혜정은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아버지한테 당한 복수? 그리고 혜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저 자신한테 하는 복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혜정은 질문도 받지 않고 홀을 빠져나갔어요. 텔레비전을 보던 지숙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응. 혜정이 진짜 미쳤어.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전부 오진수와 오혜정으로 도배됐어요. 1위 오진수 학폭 은폐, 2위 오혜정 아버지 고발, 3위 교육부 국장 비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국장 학폭 조직적 은폐 의혹, 오혜정 폭탄 발언, 아버지 권력 비리 폭로, 검찰 수사 착수 전망. 댓글도 폭발했어요. 둘 다 똑같이 썩었네. 아버지도 딸도 끝났다. 피해자만 불쌍하다. 지숙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혜정이도 욕하고 있어. 그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복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빠, 응? 난 왜 마음이 안 편하지?
지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복수 성공한 건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래. 상대가 무너져도 내 마음은 안 채워지거든. 그럼 난 뭘 해야 돼?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저는 지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혜정이든 오진수든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 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교육부 국장실. 오진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혜정, 자신을 고발하는 딸의 모습. 오진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어요. 이 미친년이.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국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 내일 출석 요구입니다. 오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나.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해 동안 쌓아 올린 권력.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오진수는 이를 갈았어요. 너도 나도 둘 다 끝이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진수는 직위 해제됐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혜정이 제공한 증거는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죠. 학폭 은폐 13건, 뇌물수수 8건, 직권남용 20건, 언론은 연일 보도했어요. 교육부 국장, 딸 위에 권력 사유화, 오진수, 학폭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강요, 검찰, 오진수 구속영장 청구, 오진수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우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숙은 제 옆에서 법정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사석 아래엔 수갑을 찬 오진수가 서 있었죠. 한때 교육부 국장이었던 사람, 이제는 피고인이 된 사람. 오진수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오진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교육부 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합의를 강요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권력 사유화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다. 오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에 본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 탕,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오진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도관이 다가와 그를 일으켰죠. 오진수가 법정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진수는 우릴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지숙은 한참을 그 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응,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지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복수는 원래 그래.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상대가 무너져도 내 상처는 그대로거든.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지숙의 손을 꽉 잡고 그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지숙 씨, 한 말씀만. 오진수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놔주십시오.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정이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였죠. 혜정도 우릴 봤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지숙은 혜정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쳤어요. 뒤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아. 지숙은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혜정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눈가엔 주름이 생겼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미안해.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야. 알아. 지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난 이제 괜찮아. 지숙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이젠 상관없어. 혜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지숙은 돌아섰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혜정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구석자리,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죠.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혜정 씨 맞으시죠? 혜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인터뷰요? 아버지 선고 관련해서요.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기자는 자리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켰죠.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으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혜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복잡해요. 후회하세요? 후회요? 혜정은 창밖을 봤어요. 매일 해요. 아버지를 고발한 걸요? 아니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해요. 그럼요. 지숙이한테 그랬던 거요. 혜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20해 전에. 기자는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은요?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혜정은 담배를 꺼냈습니다. 어떤 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혜정은 재떨이에 재를 털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방송 복귀는요? 안 할 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죠. 복귀할 자격도 없고 복귀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뭔데요? 진짜 후회하세요? 혜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혜정은 혼자 남았어요. 식어버린 커피, 꺼져가는 담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혜정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볼까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어요. 오진수 전 국장 징역 3년 확정. 오혜정 인터뷰에서 매일 후회 고백. 기사엔 혜정의 말이 인용됐습니다. 지숙이한테 그랬던 거 매일 후회해요.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댓글이 달렸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음. 피해자 인생은 어쩔 건데. 둘 다 자업자득. 혜정은 그 댓글들을 보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지수가 미안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오진수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고 혜정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지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예쁘게 묶었죠.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쪽 볼에 흉터,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아빠 나갔다 올게. 어디? 저는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면접. 지숙은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서점 알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면접? 응. 지난주에 지원했잖아. 지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저는 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1년 전만 해도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아이. 이제는 혼자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와. 응. 지숙은 문을 열었어요. 아빠,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 그래. 천천히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딸의 뒷모습을 봤어요. 지숙은 골목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잘했어, 지숙아. 오전 11시. 서점. 지숙은 면접실 앞에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중년 여성 점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숙입니다. 네, 앉으세요. 지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점장님은 지숙의 이력서를 보고 있었죠. 경력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은 있으니까. 점장님은 미소 지었어요. 책 좋아하세요? 네. 많이 읽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엔 뭐 읽으세요? 에세이 주로 읽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 같은 거요. 아, 그렇군요. 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지숙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지숙은 알았어요. 점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네, 맞아요. 지숙은 먼저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요. 점장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잠깐만요. 점장님이 손을 들었어요. 앉아 계세요. 지숙은 다시 앉았습니다. 점장님은 한참을 지숙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네. 밖에 나오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면접까지 오셨잖아요. 점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점은 조용한 곳이에요. 손님도 많지 않고 책 정리하고 계산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네.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점장님은 이력서를 내려놓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합격인가요? 네. 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환영합니다. 지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지숙은 서점을 나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나 일하게 됐어. 20해 만에 처음으로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지숙은 카페 앞을 지나다 잠시 멈춰 섰어요. 창밖으로 누군가 보였거든요. 혜정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숙과 혜정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혜정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개를 숙였죠. 지숙은 한참을 혜정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고요. 카페 안에서 혜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지숙의 뒷모습,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혜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지숙아. 저녁 6시 반쯤 지숙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급하게 물었죠. 붙었어. 지숙은 가방을 던지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목이 메었어요. 지숙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안 울어. 저는 눈물을 닦았죠. 그냥 먼지 들어갔어. 거짓말. 지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는 거 다 알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면접 이야기, 점장님 이야기, 그리고 혜정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혜정이 봤어? 응.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더라.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지숙은 창밖을 봤어요. 그냥 지나쳤어. 괜찮았어? 응. 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넌 정말 강해졌구나. 아니야. 지숙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도 무서울 때 많아. 근데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걸로 충분해.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 응. 지숙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난 항상 여기 있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20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집 밖을 못 나가던 시간, 제가 속으로만 울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숙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한 달 후, 지숙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일.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계산대로 왔어요. 이거요.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지숙은 바코드를 찍으며 책 제목을 봤어요. 다시 살아가기. 좋은 책이에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지숙은 미소 지었어요. 근데 제목이 좋네요. 손님은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숙은 그 책 제목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살아가기. 그래요. 이제는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졌던 시간을 딛고 천천히 한 걸음씩요. 지숙은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요. 악은 결국 스스로를 삼켰습니다. 오진수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혜정은 세상 구석에서 후회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선은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숙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섰고, 저는 창가에서 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 지숙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